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향한 각 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우선 검수완박 법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무소속의 양형자 의원이 들어갈 자리인데 영 마땅치 않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 넣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로 들어가서 소위원회로 들어간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건 조정위까지 이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예. 요구를 했으니까 안건 조정위가 열리는 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잘 될 것 같아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양자 의원이 지금 무소속으로 예.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건 조정위에 들어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 지금 안건 조정위의 이제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야가 3대 3으로 하는데 만약에 무소속이나 비교섭 단체가 있으면은 무조건 한 명을 넣는다. 그거를 양양자 의원이 그거를 맡기로 돼 있었는데 어저께 밤에 이제 그 입장문이 돌았죠. 예. 그래서 검수완박 이 법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치면서 지금 민주당이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영배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고 무소속이 되면서 양양자 의원 대신에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고 예. 야당에서는 이 꼼수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꼼수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난감한 수긴 한데 말이죠. 자, 어차피 양양자 의원은 뭐 민주당 쪽이었다가 탈당했으니까 민주당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권은희 국민의당 이제 원내대표는 사실은 뭐 경찰 출신이니까 당연히 검수완박에서 뭐 검찰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뭐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자, 본인도 이제는 뭐 조금 내놓고 사실상 찬성의 의견을 밝힙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의석수 확보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 계산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먼저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그렇죠. 90일 동안 최장 수기하는 과정 없이 바로 가면은 이제 전체 회의가 열리잖아요. 예. 전체 회의 본회의가 열리는데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본회의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 네,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180석이거든요. 180.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은 민주당이 172석. 예. 그리고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 여러저런 이유로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4명. 네. 거기에다가 시대전환 1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1명,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하면은 이게 179명이에요. 예. 여기에 1명이 모자르니까 권은희 의원이 된 건데 예. 문제는 권은희 의원이 들어왔는데 저기 조정훈 의원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나는 이 검수완박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거 찬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도로 179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버스터가 막는 것을, 야당이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냐에 현재는 물음표가 쳐진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또 하나의 대안으로 회기 쪼개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회기를 짧게 원래는 한 달 정도 보통 회기를 잡는데 이거를 이틀 사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회의장의 이제 권한이에요. 그럼 국회의장이 그렇게 쪼개줄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변수가 너무 많다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좀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럴 때 국회의장은 공평하게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자기 당 쪽으로 표를 갖다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조금 믿업지는 않은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언론중재법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었던 예, 그렇죠. 그때 이제 계속 여야가 만나가지고 7차례나 회의를 했는데 원내대표끼리 안 됐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직권 상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촌극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 의원이 GS 지지라고 페이스북에 예. 써서 욕설을 연상케 하는 이런 걸 할 정도로 민주당의 이제 강경파 의원들한테 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정말 그렇게 할 것이냐. 어쨌든 중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예.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탈당을 시키고 무소속으로 만드는 꼼수도 한번 피워보고 필리버스터로 반격을 가하면 그걸 또 쪼개기로 해가지고 또 막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본회의에 가서 4월 중에 통과는 되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법안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형사소송법도 있고요, 검찰청법도 있어요. 예.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어떤 뭐 규정, 성격, 업무를 수사를 다 삭제한 게 하나가 있고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하는 일을 사법경찰로 다 바꾼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법안을 다 따로 필리버스터를 하고요, 또 따로 다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예전에 패스트트랙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될 것이냐. 지금 이번 달 안에 다 다음 주 중에 해결을 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목표고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전에 이거를 다 통과시킨다라는 게 목표인데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예.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지금. 네.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주말이죠. 23일부터 미국 간다고 한 거는 확실하게 취소된 거죠. 네, 확실하게 취소를 했고 그 해당 국가에 이제 방문 국가에 이제 좀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안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이거를 김상희 이제 민주당의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겼을 경우에는 김상희 부의장은 박홍근 원내대표랑 가까운 사이거든요.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상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어요 한때. 예. 그래서 매우 이제 협조를 하고 이미 이거를 좀 도와준다라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남기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진 않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을 불러서 계속 중재를 하고 뭔가 안을 지금 도출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사들은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검사들이 모여서 검사들끼리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론전도 펴고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관련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고 수사 현장에서 결국 범죄를 갖다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빈 구석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검찰의 계속되는 집단적인 모임과 여론전이 입법에 영향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구도가 네. 약간 검찰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처럼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야당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를테면 평검사 회의도 18년 만에 열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2004년 이후에 이게 그러면 약간 그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좀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여러모로 좀 민주당의 법안이 좀 무리수다라는 거고 헌법 위반 논란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소개를 한 거죠. 학자들이 이런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은 헌법에 보면은 영장은 신청은 그 검찰이 하고 발부는 법원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형사소송법 민주당이 개정한 것을 보면은 영장은 사법경찰이 사실상 청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검사는 요청을 하면 사법경찰한테 예.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좀 뭐 그거는 정말 좀 가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고 이게 이를테면 인신구속을 했을 때 경찰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검사가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다 사라진다 이런 거를 좀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 법원이 발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쪽을 갖다 뭉뚱그려 갖고 사법경찰관 이렇게 해버리니까 꼭 검사의 몫은 아니라 이거죠. 예. 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한테 넘어온다는 의미에서 권한이 강해지니까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독자적으로 마음껏 하려고 그러는데 검사가 일일이 예를 들면 컨트롤하면서 예를 들면 뭐 반박하면서 이거는 다시 해와 이건 더 해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동안 뭔가 좀 자율성을 상실한 느낌도 있었을 텐데 좋다는 경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머리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건 검찰이 알아서 딱딱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 경찰이 다 하려면 짐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지금 내부 의견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며칠 전에 한겨레에서 기사를 썼는데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경찰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반대 목소리는 70년 노예 근성이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한겨레.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검찰로 또 독립해야지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예.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재작년에 비해서 업무 부담이 19.4%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네. 옛날에는 수사를 해서 그냥 넘겨버리던 거를 재수사해라.
보안 수사해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체가 돼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가 통과되는 것도 2020년에는 55.6일이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64.2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의 업무 과부하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모든 거를 검찰로부터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은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당장 업무가 늘어나서 힘들다 이런 의견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일선하고 지휘하고 또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예. 참 난감한데 그런 통계들이 사실 몇 년치가 누적이 돼서 이제 축적돼 있다면 그걸 다 분석하면은 이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 뭘 얘기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막 딱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정치적 의제는 이제 내각 인선입니다. 드디어 인사청문회 들어가야 되는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목소리들을 들어보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저희가 다수당과 또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건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혹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라고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다 드러내고 국민적 판단을 받으라고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부를 하겠다는 거고 보고서 채택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꼭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발목을 잡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아니 잠깐 뭐 제대로 돼서 통과시킬 건지 아닐 건지를 청문회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 같네요. 네. 그래서 저거 이제 박홍구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제 뭐 청문회 전국에서는 중요한 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통과가 많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 왜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물리면은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스타일이나 어떤 의지로 봤을 때 물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실력 행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과거의 청문회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여야가 딜을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낭만시키면은 나머지는 통과시켜 줄게. 근데 그거는 여야가 소위 말해서 이게 대화가 될 때 가능한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대치 국면이라서 그런 대화나 물밑 협상이 가능하지가 않은 사실상 상황이라고 본다라면은 한덕수 총리가 옛날에 김종필 총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서리 꼬리를 다른 것처럼 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낙마를 하든지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제일 타깃이 돼 있는 것이 물론 정치적으로는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만은 복지장관 후보자가 제일 타깃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뭐 도대체 반박을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런 건데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나요? 자진 사퇴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워딩에서 몇 개가 있는 거죠. 40년직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의 손절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도덕성도 중요하다. 이를테면은 이제 부정의 팩트를 얘기를 하다가 도덕성도 중요하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자진 사퇴도가 됐든 지명 철회가 됐든 가능성이 있는데 지명 철회는 당선인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직전에 하느냐 아니면 인사청문하고 표결 직전에 하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나오고 있는데 자진 사퇴 가능성은 어쨌든 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그 변수는 이 정호영 그 후보자가 본인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게 물밑에서 협상이나 뭐 조율이 가능할 것인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관 후보자 몇 명은 역시 아빠 찬스 또는 부모 찬스, 아들, 딸 밀어주기 이걸로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면 시일도 길게 끌고
그러다 보면 윤 당선인에게도 뭔가 피해가 가는데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길게 끄는 건 아무튼 좋은 게 알 것 같긴 한데요. 그 좋을 거는 아닌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방패론, 정호영 방패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정호영 후보자가 모든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뭐 한동훈 후보자도 있긴 하지만 끌어들이니까 오히려 다른 후보자들이 약간 수월하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버텨주다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 이거는 뭐 그렇게. 확인된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는데 지금 아직 지방선거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사실 검수완박이 더 큰 블랙홀이 돼서 하하. 그게 또 다른 식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 이런 거를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한 명이 좌절하고 낙마하는 거하고 2명, 3명이 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일단 다음 주 청문회를 봐야겠네요. 예, 김 대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